이게 원래가 정부를 만든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야권 인사라고 하면 야당과의 협의를 좀 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 정무수석들이 뭐합니까?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냐? 야당 대표가 우리가 협치를 같이 하려면 공천원금이라든가 또 통일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특검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협치의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며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정청약과 장남 대입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자 대통령이 여권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정무수석실로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회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전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된 의견 요청이 회신되기 이전에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일정과 무관하게 대통령 고유 권한에 따라 인사 결정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장남의 명문대 입학과정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부처 수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정청약 논란이 여론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논의까지 지켜본 뒤 거취를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여야 대치로 논의가 지연될 경우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문제로 국정 운영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명 철회로 이 대통령이 집권 이후 내세웠던 통합 인사 기조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출신 인사를 기용해 협치와 통합의 신호를 보내려던 시도가 첫 고위직 인선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장관 인선 과정에서도 도덕성 검증 기준과 정치적 파장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조속한 후속 인선과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 자체는 불가피했다면서도 결정 시점이 늦었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논란이 다른 국정 현안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인선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본지에 대통령이 여론과 청문회 과정을 종합해 더 이상 논란을 끌지 않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인사에서는 검증 단계부터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자는 공감대가 여권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안찬홍 기자입니다. 서울매일 일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끝내는 철회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수순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여당과의 또 여당이 야당과의 논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장관 후보자로 올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원래가 여야의 협치로다 정부를 만든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그게 야권 인사라고 하면 야당과의 협의를 좀 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 정무수석들이 뭐합니까? 정무수석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무수석이 야당 대표를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해보고 네. 우리가 뭐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금 야당의 몫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협치의 목적에서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야당 대표가 네. 우리가 협치를 같이 하려면
여당에서 지금 일고 있는 공천원금이라든가 또는 또 통일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특검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협치의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럽시다. 그런 거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거로 하면서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나라가 좀 어려우니까 야당에서도 좋은 인재가 있으면 좀 추천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이렇게 꾸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협치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인사 하나를 갖다가 무조건 되고, 당신 그 장관 후보로 하겠소. 이해운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금 이제 지명이 처리됐으니까 후보자도 아니지만, 네. 이해운 전 의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들어왔으면 그 야권 인사들과 의논도 해보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걸 협치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괜히 꼼수로 봐야 될 정치적인 꼼수로 봐야 될 것인지를 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뭘 국회의원을 몇 선씩 했던 사람이 이 장관 한번 해겠다고 이렇게 와서 개망신을 당하고 그냥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야 될 일인데, 우리 이해운 전 의원은 사람이 네.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할 말은 좀 제대로 하고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보좌진들한테 갑질을 하지를 않나,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있지 않나, 장남의 명문대 입학, 연세대학교죠? 입학 네.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네. 그냥 개망신을 떨지 않았습니까? 떨지 않았습니까? 같이 정치했던 그런 동료 의원들한테 말이에요, 그냥. 모든 의원들한테 이런 공격을 당하고 개망신을 떨었습니다. 이거 네. 이건 욕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진짜 뭔가 네. 협치에 자기가 한 몫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한 몫을 담당했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이건 아니한 생각과 네. 또 너무 자기의 어떤 흠집이 많은데도 네. 그 흠집을 가지고 설마 이거 저기 되겠어? 이러면서 욕심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요. 이렇게 야당과의 협치를 하려면 야당 인사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 네. 좀 야당과의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유승민 네. 전 대표도 총리 그거를 받았답니다. 총리 맞습니다. 후보 그거를 한번 받았었는데 네. 단호하게 딱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난 안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무특보도 그렇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해운 전 의원이 네. 지금 그냥 혼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됐다가 망신 다 떨고 집안 싹 다 뒤지고 자식들 대학교 입학한 것까지 이거 특혜 아니냐, 제 실력으로 간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문까지 들게끔 하고, 베레벨 지금 의문이 다 들게끔 하고, 이제 장관도 못 되고 쫓겨났습니다. 정치적인 생명이 굉장히 지금 쉽지 않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다시 좀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소탐 대실했던 것 같습니다.